네, 반갑습니다. 전국진TV 전국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음원 차트 주작감별 3편 영상에서 염따라는 사람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요즘 핫한 스타 중에 염따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젊은 층에서 엄청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염따라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최근에 큰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땐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그분이 온라인상에서 엄청 이슈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더 콰이엇이라는 래퍼와 평소 친분이 있던 염따는 그의 벤틀리 차량을 빌려서 타다가 부분 파손이 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벤틀리의 수리비를 벌기 위해서 염따는 자신의 굿즈, 그러니까 티나 슬리퍼 등을 팔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염따가 굿즈를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게 이슈가 되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오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염따씨의 유튜브를 보니 3일 만에 20억 원어치의 굿즈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대충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그게 엄청 이슈가 됐었고, 저도 음원 차트 주작감별 4편을 얼른 올려야 되는데 염따 코인 한번 타보려고 이렇게 이 영상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염따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나 그의 일대기 같은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영상들 찾아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염따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20억 원어치의 굿즈를 팔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염따씨가 최근에 급속도로 인지도를 올리고 인기를 끌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볼 땐 딩고가 그 답입니다. 네, 딩고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저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만 봐도 염따와 딩고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 저 말고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딩고가 염따의 인기를 급상승시킨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염따와 딩고의 첫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면, 염따씨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초까지 힙합씬에서 조금씩 인지도를 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염따씨가 과거 무한도전 돌 플러스 아이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10년 전에 출연하셨던 거고, 저도 사실 그분이 염따인지는 몰랐습니다. 염따라는 분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 염따를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염따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무튼 이렇게 2019년 초까지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온 염따가 딩고의 눈에 띄었나봐요. 그래서 2019년 2월에 염따씨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 중간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안 그래도 오늘 계약서 하나 줘줬거든. 그래서 돈 좀 써야 되는데 아쉽다. 빠그. 이 영상에서 언급한 계약서가 바로 딩고와의 계약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게 2019년 2월 20일인데 염따씨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염따씨가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곳에 올렸던 영상들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찍은 날짜를 보니 인스타에는 2월 19일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영상을 올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날 딩고와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월 20일 오후 5시에 염따의 신곡 줌 뮤비를 올려주면서 본격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원래 딩고에서 특정 아티스트나 노래를 밀어줄 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를 홍보한다고 치면 그 노래가 발매되기 1, 2주 전부터 그 노래나 그 가수와 관련된 어떤 티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정식 발매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주목도를 막 올린 다음에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딩고와 앰비션 뮤직이 같이 콜라보해서 발매한 비워라는 노래는 2019년 6월 28일에 발매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DF라는 건 딩고 프리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페이스북 상의 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무튼 6월 28일에 발매가 됐는데, 이 딩고 프리스타일에서는 노래가 나오기 며칠 전부터 여러 티저 영상들이나 떡밥들을 뿌립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앰비션 뮤직이나 이 노래에 관한 어떤 많은 영상들을 올려서 사람들이 주목도를 높입니다. 원래 딩고의 마케팅 방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염따씨의 노래 줌은 원래 2019년 1월 9일에 발매된 노래인데 뜬금없이 2월 20일에 딩고 프리스타일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9일에 염따씨가 계약을 했다는 건 딩고와의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튼 저희 이 가정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계약을 한 딩고와 염따는 그때부터 같이 다양한 영상들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는 각종 영상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따씨를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딩고 새끼들 이거 없어서 하는 얘긴데 또 쳐다도 안 받으니 또좀 올라왔다고 쪽파는 꼬라지 좀 봐봐. 근데 알고 맞아준다. 그래. 뭐 이런 부분들 외에도 염따씨가 직접 딩고를 언급한 장면이나 그들의 어떤 관계가 보여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딩고 프리스타일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염따씨와 관련된 영상이 약 20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결코 적은 개수가 아니죠. 무튼 이렇게 염따씨와 딩고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염따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어떤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Don't Call Me라는 노래인데 이 앨범 역시 딩고와 염따가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앨범입니다. 2019년 5월 10일에 발매가 됐죠. 그래서 딩고는 이 노래의 홍보를 위해서 일단 유튜브에 발매 이틀 전인 5월 8일에 티저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각종 음원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들을 남겨놨죠. 물론 페이스북에서도 발매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발매 당일 당연히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음원 차트 상위권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노래 발매 후에도 딩고에서는 이 노래와 염따씨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염따씨를 그리고 그 노래를 계속 밀고 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면서도 계속 홍보합니다. 또한 이 딩고 프리스타일 페이지에서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딩고가 가진 다양한 페이지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죠. 맞죠? 이렇게 딩고 프리스타일 뿐만 아니라 딩고 뮤직에서도 염따를 그리고 그 노래를 엄청 밀어줍니다. 딩고 프리스타일 게시물을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페이지에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라이브 페이지도 동원이 됐습니다. 이런 페이지들은 딩고, 그러니까 메이커스에서 관리하는 페이지들이 맞아요. 딩고 채널 소개 자료에도 나오고 메이커스의 우모 대표님이 과거에 직접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있다는 뭐 3천만이 되는 채널 중에 뭐 대표적인 거를 뭐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서는 뭐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 새우똥. 뭐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딩고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진 채널은 다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로 볼 수가 있고요. 맞죠? 여기서 잠깐만 제가 원래 하던 음원 차트 주작감별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페이지의 원래 주인이었던 리메즈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닐로, 장덕철 등의 소속사인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의 나무 위키를 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케팅 방식 분석 부분을 보면 리메즈의 운영 방식이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통해 페이지로 인지해 페이지 좋아요를 그냥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이런 얘기는 한창 음원 차트 조작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을 때 리메즈 엔터테인먼트를 까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너만 들려주는 음악이라는 페이지에서 2018년 중순 그리고 후반부쯤에 닐로의 지나오다 관련된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컨셉으로 닐로 지나오다 노래를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은 잘못됐다, 이것들은 편법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거랑 이런 것들이랑 뭐가 다르죠? 진짜 잘 몰라서 그래요.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댓글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염따와 딩고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닐로와 장덕철 그리고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편견이 조금 불합리하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진짜 딩고라는 회사와 그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알게 된 염따씨라는 분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딩고라는 회사와 이 염따씨를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닐로, 장덕철 그리고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리메디 엔터테인먼트에서 무슨 돈이나 어떤 걸 받은 건 없어요. 그냥 제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원래 컨텐츠로 돌아가서 저는 이번에 이 염따 굿즈 판매에 관해서도 딩고가 좀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배송 관련 문제입니다. 원래 이 염따 굿즈 판매의 컨셉은 염따씨가 직접 택배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직구준 팬들은 일부러 염따씨를 좀 더 힘들게 하고자 주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 거죠. 무튼 그렇게 염따씨가 직접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염따씨가 이번에 처음 굿즈 판매를 한 건 아닙니다. 2019년 3월 말에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는 3일, 4일 만에 수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번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무튼 그때 판매됐던 총 주문 건수가 그래 드디어 끝났다 이 개 같은 거. 지금 엑셀로 보니까 1950개 4일 만에 5천만 원어치를 팔았지 뭐야? 여기서 이렇게 주문이 1950건이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택배 1일차인 4월 1일부터 택배가 끝났다고 하는 4월 7일, 4월 6일 이때까지 한 4일 만에 이렇게 1일차, 2일차, 3, 4일차 이 정도 만에 2,000건을 포장해서 보낸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팬 서비스를 위해서 직접 배송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포장을 하고 종종 직접 배송도 가고 그리고 이런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며칠 안에 2,000건의 주문을 처리한다는 거는 혼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송장이라고 하죠. 이런 택배 정보를 손쉽게 입력하는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는 기계라던가 뭐 택배사와의 계약 그런 것들도 한 사람이 며칠 안에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거든요. 뭐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하면 될 건데 그래도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택배 포장이라는 게 그냥 옷을 비닐에 넣고 닫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포장하는 옷이랑 그 택배 송장에 적혀져 있는 사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끝내기는 쉽지가 않은 작업입니다. 무튼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굿즈 제작비가 없어서 대출받으러 은행에 갔다고 하는 영상을 예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나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무슨 사업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류요. 의류 사업 하시는데 현금으로 다 필요하신 거예요? 네. 총 돈 뭉치가 3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돈들은 우리 은행에서 출금한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이 3월 27일에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는 건 이 날짜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3월 29일에 굿즈를 제작해주는 사장님한테 가서 이 돈들을 줍니다. 야 오늘 후드티 우리 제작해줄 사장님이야? 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돈 뭉치 2개를 건네주는데요. 근데 2019년 3월 30일에 올린 영상을 보면 이렇게 돈 뭉치 3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그래 재범아 샀니? 인스타를 봐도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도 같은 돈 뭉치가 계속해서 영상에 나옵니다. 나지 하루 종일 너의 미래꿈. 이 영상들에서 나오는 돈 뭉치는 다 우리은행 돈 뭉치가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이 굿즈들도 딩고의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하러 염따는 대출을 했든 출금을 했든 저런 돈을 영상에서 계속 보여주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예상하는 답은 재밌으니까. 굿즈들 그냥 팔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그냥 장사치 같기도 하고. 이런 판매를 하는 것에도 어떤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니들이 그러니까 팬들 너네들이 예상외로 주문을 많이 해서 그거 만들려고 대출까지 받았다. 뭐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입히기 위함이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돈 뭉치를 노출시키는 것은 저런 돈 뭉치가 제일 직관적이거든요. 래퍼 도끼를 봐도 엄청 직관적인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을 합니다. 돈 뭉치, 금, 시계, 슈퍼카 등등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힙합스러움 이런 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저런 돈 뭉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뭔가 돈 잘 버는 그리고 돈 잘 쓰는 친근하고 만만한 형 이런 염따씨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소품으로 쓰는 거죠. 무튼 이렇게 굿즈 제작에도 딩고가 연관돼 있다. 사실 이 굿즈를 뭐 딩고에서 만들든 염따가 만들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이제 결론을 좀 내보자면 염따가 인지도를 많이 올리고 인기를 끌고 그리고 성공적인 굿즈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딩고라는 회사
정확히 말하면 메이커스죠. 메이커스의 딩고라는 브랜드가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 결론입니다. 아참, 그럼 왜 딩고가 그 많은 래퍼와 스타들 중에서 염따와 계약을 하고 염따를 밀어주게 됐을까요? 뭐 정확한 건 딩고 회사 관계자들이 알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염따라는 사람의 평소 이미지, 뭐 팬들과 친근하게 소통한다거나 어떤 팬들이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한도전 도라이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할 만큼 어떤 똘끼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은 딩고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딩고는 염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혹여나 실수를 할까봐, 혹여나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을까봐 염따님의 영상을 꽤 많이 찾아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염따라는 사람이 참 매력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말씀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이 Don't Call Me라는 노래도 좋더라고요. 제가 노래 나온 거에 비해서 너무 늦게 알았지만 영상들을 보면서 흘러나오는 Don't Call Me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무튼 이런 염따라는 사람에 대한 매력이 딩고의 눈에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플렉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단어가 유행하는데 염따씨가 좀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플렉스라는 말 뜻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뭐랄까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하자면 뭐 돈지랄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